안녕하세요. 청주교대 교육대학원 영어교육과 추성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조사하기 과업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이제 그 전에 간단하게 이 자연어 처리랑 또 다이얼로그 플로우와 구글 어시스턴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자연어 처리라는 것은 이 언어학 또는 언어 교육 쪽에서 기계학습이 이제 활용되는 대표적인 기능인데요. 사람이 무언가 말을 할 때는 문어체와 구어체로 나뉘죠. 문어체라는 것은 정확성을 좀 더 중시하는 거고, 구어체라는 것은 좀 더 효율성을 중시하는 건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글로써 무언가를 표현할 때 카페에서 상대방한테 커피 마시는 걸 권유할 때는 뭐,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offee?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원어민과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 않고 정말 공식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위에 보시는 것처럼 뭐 coffee's okay, want some coffee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른쪽 체포처럼 원어민이 sure, thanks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렇게 꼭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거나 또는 과도하게 생략된 표현을 말을 하더라도 챗봇이 그걸 듣고 충분히 이해해서 그 상황에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게 이제 자연어 처리인데, 이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인공지능,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기계학습의 그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왜 하필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챗봇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시연하지 않고 구글 어시스턴트에 인테그레이션 또는 연결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구글 어시스턴트는 컴퓨터로 따지면 바탕화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가 바탕화면에 들어가서도 그 안에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용자는 인터넷을 클릭하고, 뭐 한글 작업을 하고 싶은 사용자는 한글 오피스를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글 어시스턴트는 바탕화면일 뿐이고 그 안에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유튜브를 들어갈 수도 있고 카카오톡을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만든 다이얼로그 플로우 챗봇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거는 이제 다이얼로그 플로우, 그러니까 이건 로컬 챗봇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이 챗봇과 관련된 그 앱일 뿐이고, 그것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글로벌 챗봇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글로벌 챗봇으로부터 목소리, 음성 언어만 잠시 빌려오는 것 뿐입니다. 그 안에 있는 브레인, 뇌나 이 CPU 같은 중앙 처리 장치는 다이얼로그 플로우, 로컬 챗봇이 다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하실 때는 이 5가지 기능을 꼭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에이전트라는 기능인데, 이 에이전트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쉽게 설명드려서 작업 관리자라고 해요.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에이전트가 꼭 필요한데, 하나의 과업과 관련된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그에 맞는 에이전트를 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들 거는 조사하기 과업과 관련된 챗봇인데, 조사하기 과업을 위한 챗봇을 만들 때는 그에 맞는 에이전트 하나를 생성하시고, 또 나는 오늘 음식 주문하는 상황에 맞는 챗봇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또 다른 에이전트를 만드셔서 그에 맞는 챗봇을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있는 인텐트라는 의도는, 오른쪽에 인텐트는 학생의 발화와 그에 맞는 챗봇의 답변을 설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조사하기 과업 또는 음식 주문하기 과업이라고 해도 그 안에는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있잖아요. 뭐 음식 주문하기라면은 햄버거 주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사이드 메뉴를 주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음료수를 주문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인사잖아요. 뭐 어서 오세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챗봇한테 안녕이라고 말했을 때 챗봇이 그에 맞게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도 인사와 관련된 하나의 인텐트고, 학생이 챗봇한테 너의 이름은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챗봇이 본인의 이름을 답하는 것도 우리가 이름을 묻는 관련된 주제의 의도라고 또는 인텐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챗봇을 만든다는 것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 인텐트를 예상해서 그 인텐트를 만드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그 아래에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엔터티, 개체라는 기능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저는 보통 영어 학습용 챗봇을 만들 때는 2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쨌거나 영어 학습용 챗봇이기 때문에 학생으로 하여금 우리 교사가 좀 연습하면 좋겠다라는 표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나 가장 좋아하는 과목을 말할 때 보통 뭐 I like music, I like 뭐 fried chicken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My favorite subject is English. My favorite food is pizza.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favorite이라는 단어 아이들이 잘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 favorite이라는 형용사의 대상이 되는 건 잘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교사 입장에서 학생이 꼭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 엔터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유된 지식으로서 역할인데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어떠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게 있어야만 대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뭐 챗봇이 학생한테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학생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이야. 그럼 그 파란색이라는 걸 이미 챗봇이 기억해서 얘가 좋아하는 색깔은 파란색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은 그 이후에 대화가 이루어질 때 더 이상 학생이 좋아하는 색과 관련된 거 묻지 않겠죠.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색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지금 네가 메고 있는 가방도 파란색이고 네가 신고 있는 신발도 파란색이구나 라고 말하면 학생이 맞아. 어떻게 알았어? 내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발이나 가방이나 옷은 다 파란색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좀 더 발전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사람과 다르게 챗봇이 이러한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기능이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대화가 전개되겠죠.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학생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초록색이야. 그러면 챗봇이 너가 좋아하는 색은 초록색이구나. 그런데 너는 왜 초록색 신발을 신고 있니? 그러면 학생이 내가 좋아하는 색은 초록색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난 초록색 신발을 신고 있어. 그럼 챗봇이 그렇구나. 근데 너는 왜 초록색 가방을 메고 있니? 그럼 또 학생은 또 말하겠죠. 내가 아까 말했듯이 초록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방도 초록색이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결국엔 짜증나서 대화를 끊어버리겠죠. 이럴 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또 좀 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방식을 모방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런 공유된 지식으로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엔터티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에 있는 프롬프트라는 기능은 아까 엔터티의 두 가지 기능 중에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학생이 꼭 연습하거나 말했으면 하는 그 표현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만약 학생이 My favorite is pizza라고 했을 때 그 food라는 걸 말하게끔 하려면은 그에 맞는 추가적인 질문이 또 들어가야겠죠.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유도하는 질문을 추가하는 게 바로 이 프롬프트라는 기능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테그레이션, 우리말로 연결은 아까 이제 제가 글로벌 챗봇,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글로벌 챗봇과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로컬 챗봇의 연결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챗봇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최고종적으로 음성 언어를 빌리기 위해서 구글 어시스턴트와 연결하는 과정을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그러니까 같이 만들어볼 챗봇은 여기 화면에 있는 이 워크시트과 관련된 챗봇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조사하기 과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 있는 이 워크시트는 보시면은 뭐 챗봇에 대해서 학생이 조사해가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문항들이 다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배우는 대표적인 의사소통 기능이에요. 즉 대표적인 의사소통 기능이라는 것은 각 교과서의 단원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표현이고 충분히 아이들이 영어로 발화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 제가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교실에서 직접 적용을 해보고 아이들이 활동했던 그러한 활동인데 사람도 그렇고 아이들이 실제로 챗봇과 대화할 때는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이스 브레이킹 액티비티처럼 챗봇한테 물어보고 그 챗봇의 답을 듣고 조사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챗봇한테 대화하는 방법 또는 챗봇이 작동되는 방식을 아이들이 체화할 수 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만들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설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다이얼로그 플로우가 미국에서 만들어졌긴 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언어로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어로 제작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영어로 된 챗봇을 제작할 때에는 영어에 맞게 우리 핸드폰이나 구글 어시스턴트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거를 구글 홈 AI 스피커로 적용을 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핸드폰에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 또는 태블릿 PC에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로 적용을 할 때에는 언어와 지역을 바꿔주셔야 돼요. 이제 이게 아이폰과 아이폰이 아닌 다른 기타 핸드폰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아이폰이 아닌 핸드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아이폰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타이틀은 갤럭시라고 써져 있는데 갤럭시가 꼭 아니더라도 아이폰이 아닌 다른 기종을 쓰시는 분들도 이거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설정을 들어가세요.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두 번째 사진처럼 나오는데 이 중에 일반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셨으면은 세 번째에 있는 사진에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언어 및 입력 방식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셨다면은 이제 아이폰이 아닌 다른 기종의 핸드폰은 언어와 지역을 동시에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두 번째 있는 화면, 이게 이제 제 핸드폰에 있는 화면인데 두 번째 있는 화면처럼 1번에 한국어, 대한민국, 2번에 English United States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1번에 한국어만 달랑 하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1번에 한국어만 딱 있다면은 밑에 언어 추가를 눌러주셔서 영어를 선택하시는데 영어도 미국 영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유나이티드 킹덤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다른 영어권 국가의 영어를 선택하셔도 되겠지만 그랬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영국식 발음을 이해하기가 참 까다롭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것도 다 시도는 해봤지만 가장 아이들이 듣기 편리해하는 방식이 이 미국식 영어이기 때문에 미국 영어를 사용합니다. 추가를 하셨으면은 이제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위아래 화살표가 있죠. 이걸 클릭하셔서 세 번째 사진처럼 미국식 영어가 1번에 오도록 가장 우선순위가 오도록 설정을 해주세요. 설정을 하셨으면은 이제 확인을 눌러 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핸드폰의 언어와 지역 설정이 다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이폰과 관련돼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폰도 비슷하긴 한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아이폰은 언어와 지역을 따로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은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첫 번째 사진처럼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으로 들어가주세요. 일반으로 들어가시면은 항목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언어 및 지역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세 번째 사진처럼 언어 및 지역 이제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이폰 언어와 그 밑에 지역이 따로 나뉘어져 있죠. 이거를 모두 아이폰 언어는 영어 그리고 지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바꿔주시면 최종적으로 이제 핸드폰 설정은 끝나는데 그 다음에 설정하실 거는 만약에 갤럭시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갤럭시가 아닌 다른 핸드폰을 사용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구글 어시스턴트의 언어도 이제 바꿔주셔야 돼요. 구글 어시스턴트의 언어를 바꿔주시는 방법은 우선 구글 어시스턴트를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 화면처럼 뜨죠. 첫 번째 화면처럼 뜨면은 아래 오른쪽 우측 하단에 있는 나침판 버튼을 누르시면은 두 번째 사진처럼 익스플로러라는 화면이 뜨실 거예요. 뜨시면은 이번에는 오른쪽 위에 우측 상단에 사람 그 계정 표시가 있죠. 저처럼 회색 사람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그 유저에 따라서는 여기에 그 레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영어로 뭐 K라든지 C라든지 레터가 있으면 그걸 누르시면은 5가지 항목이 뜹니다. 5가지 항목 중에 두 번째에 있는 세팅스를 누르시면은 세 번째 사진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두 번째에 있는 어시스턴트를 클릭하세요. 어시스턴트를 클릭하시면은 거기서 첫 번째에 있는 랭귀지스로 들어가셔서 언어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설정을 하시는데 여기서 그 설정도 또 영어를 뭐 유나이티드 킹덤이나 필리핀 뭐 이런 다른 나라가 아니라 꼭 미국식 영어를 눌러 주셔야 좀 아이들이 좀 편리해합니다. 부담 없이 영어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 구글 어시스턴트까지 다 설정을 하셨으면은 기본적으로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챗봇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상 선생님들께서 실수를 하시는 게 제가 연수나 뭐 다른 데서 강의를 진행하면은 장담을 하세요. 구글 어시스턴트에 연결되어 있는 계정을 그대로 나는 인터넷에 사용하실 수 있다. 근데 막상 인터넷에 본인 계정을 입력을 하시면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다든지 아니면은 정작 핸드폰에 있는 계정과 인터넷에 사용하는 계정이 조금 달라서 다이얼로그 플로우로 다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에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구글 어시스턴트에 연결되어 있는 선생님의 계정과 선생님이 컴퓨터로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사용하실 때 구글에 로그인 하시는 계정이 정확하게 동일해야 선생님들께서 챗봇을 만드셨을 때 그 챗봇을 나중에 구글 어시스턴트로 실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영상에서는 선생님들께 이렇게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 사전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과업을 만드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